클래스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뱅크 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같이 만들어 봤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노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겟 밸런스는 어디 도망갔나? 생성자 2개랑, 일반 메소드 3개, 이렇게 해서 5개 메소드를, 가지고 뱅크 카운트를 정의해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항상 어떤 메소드를 구현을 할 때, 이 인자를 잘 보고 그 인자와 관련해서 인자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범위를 받아들여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외 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예외 처리에 관련해서는 실세계에서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그 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일 수도 있고, 실세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예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운트가 음수가 되는 거는, 또는 0이 되는 거는 실세계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코딩하다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부분에 코딩이 오류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음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외들을 잡아내고 프로그램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예외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것처럼 그 초과 인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기가 그 금액을 잘 모르고 인출을 요구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실제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서 어떤 처리해야 되는 것과 또 언어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에 우리가 실세계에서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원래는 안 되던 건데, 언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 이 예외 처리는 특히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음수가 여기 인자로 전달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코드에서 예를 쓸 때 이제 그쪽 코드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음수가 전달될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잘 디텍트 해가지고 그런 쪽의 코드를 올바르게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예외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예외 처리를 배우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예외 처리를 해줄 거예요. 예외 처리.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그 멤버 변수를 수정하는 그런 메소드들은 보통 그 수정이 제대로 됐냐 아니면 실패했냐를 반환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주로 가능하면 예외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보통 수정자들은 반환 타입이 보이드이고요. 그 여기 get 뱅크 카운트가 없는데, 이제 잔액 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멤버 변수의 현재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럼 그 값을 반환 값으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반환 타입들이 늘 있다. 열람자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생성자는 보통 이제 그 여러 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개를 정의하다고 무조건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또 고민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멤버 변수가 n개 있다. 그러면 하나 받는 거, 2개 받는 거, 3개 받는 거, 4개 받는 거, 5개 받는 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조합들을 다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럼 워낙 많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실제 꼭 필요로 하는 것만 최소화해서 생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성자를 만들어줬을 때 편리할 것인가, 많은 걸 쓸 것인가, 그런 것들만 만들어 놓지, 이거를 뭐 멤버 변수 5개라고 해서 뭐 그거의 어떤 조합만큼의 멤버 그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5개가 있다고 해서 그 5개를 다 수정하는 수정자나 열람자를 뭐 접근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서처럼 코드들을 중복하지 않고 이제 그 멤버 변수를 설정하는 어떤 다른 애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호출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생성자도 구성을 합니다. 그냥 여기도 생성자니까 그냥 밸런스 이퀄로 어마운트를 한다든가 그렇게 안 되겠고, 이 예제에서는 이 int amount 초기 잔액을 주는 것은 초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실세계에서 보면은 이거는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얼마의 금액을 초기에 입금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디포짓을 불러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 디포짓에서는 플러스 어마운트 뿐만 아니라 로그를 또 기록하겠죠. 매달 며칠 날 얼마가 입금됐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불러야 되는데, 이게 하더라도 코드 중복 차원에서 이제 코드 중복이라는 개념에서도 이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중복하시면 안 된다. 그런 점을 하고, 예전에 또 한번 설명했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때는 우리가 그걸 오버로딩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오버로딩 할 때는 컴파일러가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문법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외우라기보다는 컴파일 입장이 돼보면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거고 저럴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똑같고 인자의 개수나 인자의 타입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여러분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라는 것은 오직 new를 이용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new랑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에다 이 객체를 초기 상태로 돌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다시 부를 수는 없어요. 생성자는 항상 new 연산자하고 같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사용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렇게 내가 초기 상태 돌리고 해서 new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존 객체의 내부 상태를 초기 상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new 하는 건 뭐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 잔액을 0으로 바꾸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new 하면은 항상 뭔가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new 하면 기존 객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리키는 게 없게 되면은 쓰레기가 돼가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new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예외적인 걸 잘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예외를 우리 머릿속으로 이제 다 생각을 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예외를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표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문자열 2개를 비교하는 메소드예요. 문자열 2개를 비교한 메소드인데 이 문자열들은 객체 타입이거든요. 객체 타입이면 new를 이용한 참조 타입이 되겠고요. 참조 타입들은 항상 null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화가 안 된, 또는 내가 일부러 null을 할당해가지고 얘는 중요한 지금 어떤 특정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null 값을 내가 실제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컴페어 했을 때 null이 오게 되면 null 객체를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해요. null은 아무것도 안 가리키기 때문에 null
널 값을 가진 객체 변수를 가지고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가 시스템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A, B를 요 안에서 널인지 아닌지를 비교해 봐야 되냐. 비교해 본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비교 안 해도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날 거고, 비교를 하돼서 널인지 알더라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인자들이 지금 참조 타입이 오니까 참조 타입은 항상 널 값이 올 수 있다. 그럼 널 값이 왔을 때 내가 이 메소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얘가 좀 다른 거면은 이 반환값을 통해서 널이 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수든 음수든 그 0이든 다 의미가 있는 값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으면 0을 줄 테고 A가 B보다는 뒤에 있는 거면 양수를 줄 테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주더라도 그 널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예외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예외는 프로그램 언어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언어 특성이 아니라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예외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더라도 실제 코드상에는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 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만들 때 얘가 널이 올 수 있구나라는 거는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용 예고. 그 다음에 자바 덕을 이용한 주석 처리하기인데 요거는 실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거 아니구나.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코드인데요. 어떤 특정한 요소 앞에다가 주석을 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주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다중라인 주석이죠. C부터 있었던 그쵸? 이런 게 있고 그냥 이제 이런 엔드 오브 라인 주석 두 종류가 있죠. 근데 자바에는 시작할 때 요 별표 두 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자바 덕 주석인데 이클립스는 요 두 개 치고 엔터를 치면은 스스로 이렇게 그 주석들을 넣을 수 있는 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맨 위에다가 만든 건데 클래스 위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요 클래스를 설명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바덕 주석에는 요런 요런 것들이 있는데 태그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쓰게 되면은 얘는 특정한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멤버 변수 위에다가도 쓰면
메소드 위에다 하면은 여기 보면 파람 어마운트 해가지고 인자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보면 여기는 at return 해가지고 반환한 값이 뭔지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석을 쭉 자바독 스타일로 주석을 단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 보면 프로젝트에 보면 Generate Java doc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 본인이 설치한 그 JDK의 빈에 보면 Java doc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컨피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설치된 자바 디렉토리에 가서 JDK 디렉토리에 가서 빈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실행 파일들이 있는데 그 실행 파일 중에 자바 덕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을 하면 이제 뱅크 어카운트라는 프로젝트에 아까는 없었던 독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독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독이라는 폴더를 열어보면 HTML 파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HTML 파일 중에 제일 처음으로 접근하는 파일이 뭐예요? index.html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 HTML 그 우리 그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그 자바 API를 제공해주는 그 헬프 파일 그 도큐멘트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석을 달고 자바 덕을 돌리면은 HTML 이런 형태의 HTML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한글이 깨졌네. 이런. 근데 원래 안 깨지는데 왜 깨졌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아까 썼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입금액이 되겠고 뭐 여러 이제 내용이 되는데 왜 깨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 도큐멘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팬시하고 괜찮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이제는 그럼 나는 자바 덕으로 주석을 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석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코드는 주석이 하나 없어도 그 코드의 가독성이 충분한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석을 막 달다 보면은 너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넣게 돼요. 그러면 되게 문서가 그 코드를 읽는데 오히려 주석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자바덕 형태로 이 주석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자바덕을 쓸 수 있냐?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어요. 자바로 만들었는데 외부에 공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표준 문서를 만들어서 공개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자바덕 주석을 잘 달아가지고 내 파일들을 HTML 그 자바덕 하면은 아까와 같은 형태의 HTML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 사이트나 내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올려놓으면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라이브러리를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공개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제 자바덕 형태로 주석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굳이 자바덕 주석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자바에는 이제 요 별표 2개로 시작하는 주석이 있다. 그리고 이 주석은 안에 at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어떤 태그 형태로 되겠고, 요 태그들을 바탕으로 요 자바 덕이 이 문서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까 같은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쭉 이동할 수 있게 다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바덕 주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 얘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요 메소드, 요 디퍼짓 메소드를 한번 보면 여기서 밸런스의 의미는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만약에 이 밸런스는 그 현재 실행되는 객체가 뭐냐에 따라서 밸런스, 어떤 객체의 밸런스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 우리가 이걸 개발하는 요 순간에는 이게 어떤 놈의 밸런스인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코드에서 bob account.deposit에서 500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요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요 순간에 요때 밸런스는 누구의 밸런스예요? bob account의 밸런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실행될 때 요 코드로 가서 보면 밸런스이고, 이 밸런스는 요 bob account.deposit 했으니까 bob 거다, bob account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저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저렇게 하지 않고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요. 우리는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컴파일러는 컴파일하기 전에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객체 메소드 앞에는 인재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bank account this 해가지고 요 클래스 이름점 요 클래스 this라는 이름의 인재를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도 보면 set name에서 string name이면 인재가 하나죠. 근데 실제로 인재가 몇 개예요? 요 메소드는 인재가 2개가 되는 겁니다. 빵개면 하나. 그래서 항상 인자가 하나씩 숨어 있다. 그거를 숨겨진 인자라 그러고, 그 인자의 이름이 뭐다? 디스예요. 디스. 그래서 이 디스라고 하는 인자는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원래 만들어진 인자라기보다는 누가 필요해서 만든 인자예요? 컴파일러가 필요해서 만든 인자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또 무슨 스타일이에요? 약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다. 그럼 이거 무슨 스타일이에요? 데이터와 함수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C에서 포인트 타입하고 그 포인트를 처리하는 그 함수가 떨어져 있어서 항상 어떤 함수에 뭘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거를 처리할 데이터를 같이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bob account.deposit 형태로 불러서 객체지향 스타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컴파일러는 걔를 옛날 C 스타일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옛날 C 스타일 형태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컴파일러를 만드는 방법은 객체지향이나 객체지향이 아닌 거나 차이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지만, 컴파일러는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짰지만, 컴파일러는 거의 C처럼 코드를 다 바꿔서 번역하고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this라는 게 숨어 있어서 요 밸런스에 this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his라는 걸 굳이 쓸 리는 없어요. 근데 쓸 수도 있어요. 원하면 쓸 수 있는데, 언제 쓰냐?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set name 해가지고 name 했는데 요 이름이 뭐랑 같아요? 멤버 변수의 이름하고 같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name equal name 하면 이거는 요 인자에다가 요 인자 값을 다시 넣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이름의 그 매개 변수를 썼지만 여기서는 이 매개 변수와 멤버 변수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분하고 싶으면 뭘 갖고 할 수 있어요? this 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this.name 하면은 요거는 뭐예요? 멤버 변수에 해당되겠고 this가 없는 거는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용도로만 쓰지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항상 무의식적으로 뭐 계속 this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저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this는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컴파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언제? 매개 변수 이름을 귀찮아서 똑같은 걸 썼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처럼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달라. 그럼 굳이 여기다가 this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안 붙여도 알 수 있어요. 밸런스는 여기에 이 메소드에 그 선언되어 있는 매개 변수도 아니고 지역 변수도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멤버 변수겠지. 그래서 굳이 우리가 this를 다 붙여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this 키워드를 너무 남발해 쓸 필요는 없고 그 이클립스에서도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달라, 자동으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얘는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계승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매개 변수 갖고 와서 똑같은 이름 쓰고 이렇게 코딩을 해요. 그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만들 때 그래서 this를 그렇게 쓰면 되겠고 객체 메소드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앞에다 뭘 붙여요? 스태틱 수식어를 붙여서 이제 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메소드는 어떻게 불러요? 객체 변수 갖고 부르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 갖고 부른다 그랬죠. 그런 애들은 뭐가 없냐면 숨겨진 인자 thi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들은 숨겨진 인자가 없어요. 근데 객체 메소드는 다 숨겨진 인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소드를 부르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체 점 뭐가 가야 되겠고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 객체를 일로 넣어서 첫 번째 인자로 넣어서 컴파일하고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this를 다른 용도로도 또 썼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한 가지 용도로만 안 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한 키워드를 모호하지만 않으면 한 키워드를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에서는 this를 여기서도 또 써요. 여기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생성자가 이 강아지 클래스엔 2개가 있는데 더욱더 이 있는데 이 생성자에 있는 코드를 중복시키기 싫어서 이제 이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여기서 호출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는 자바에서는 this를 쓰고 있습니다. this. 그래서 this name true 하니까 요 name만 하나 받는 생성자는 name과 그 불련을 두 개 받는 요 인자를 2개 받는 요 메소드를 호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주면 이 강아지는 암컷이 되겠고 내가 만약에 그 성을 다르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설정해서 줄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코드를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여기도 this name equal name 해놓고 여기도 this name equal name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엔 없는데 예를 들면 뭐 set name이라는 게 있고 뭐 set female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뭔가 그 특별한 코드가 있으면은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하지 않고 또 set name 부르겠죠. 아까 은행 예제처럼 디포짓을 부르듯이 여기서도 그냥 equal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 호출하고 그러면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면은 다 하나의 생성자로 귀결돼요.
코드가. 그리고 그 생성자에서는 코드를 거기서 구현할 수도 있고 그 생성자에서 어디로 가? 또 세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들을 어떻게든 중복 안 시키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다 보면 함수 호출이 많아져가지고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 기술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결하게 그리고 가독성 있게 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코드의 최적화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컴파일러한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최적화하려고 함수 호출을 줄여가지고 최적화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코드 중복을 줄여서 유지보수가 좀 더 편안하게 코드를 해놓고 간결하게 코드를 해놓고 최적화는 내버려 두면 보통은 요즘은 컴파일러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다 최적화를 더 해줘요.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 또는 메소드를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 클래스 안에서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 this를 붙여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냥 요 name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name은 요거 거네. 그렇지? 그래서 this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단순 이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밖에서는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접근하고 싶으면은 완전한 이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이름이 뭐냐면은 요 메소드나 멤버 변수 앞에 클래스 이름이나 객체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틱한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 갖고 접근할 테고 멤버 변수나 메소드들은 객체 변수를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피터 점, 매스 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도 모든 애들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접근 권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인 애들, 그런 애들. 그러니까 접근 권한이 퍼블릭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그 클래스의 객체인 경우에는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완전한 이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어디가 있냐? 그 예제도 여기 같은 거 보면은 bank account.other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bank account에서 어떤 메소드를 만드는데 인자로 또 bank account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 계좌에서 이 계좌로 이체하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other의 밸런스를 접근하는데 이 밸런스는 무슨 접근 권한이 뭐예요? private이에요. private이지만 그냥 other.balance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뱅크 어카운트는 같은 애인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딩하는 자체에서는. 근데 외부에서는 피터.밸런스 해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죠. 밖에서는 안 돼요. 프라이빗이면. 근데 내부에서는 그 안에서는 그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같은 타입의 객체들이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처럼 인재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혹시 뱅크 어카운트 생성했으면 그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애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면 다 따져줘야 되니까 이렇게 원래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이렇게 코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 요 name이라는 거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안에서는 그냥 name이라는 걸 가지고 쓸 수도 있고
this.name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밖에서는 객체.name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모두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접근 권한에 따라서 다르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이 현재 객체가 아니라 인자로 받은 거든 아니면 멤버 변수 생성한 것이든 다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